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유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며칠 됐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좀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경매 물건 추천도 추천이지만 그 외적인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첫 번째로 제가 깡통 전세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경매하고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날짜가 오늘 날짜입니다. 보시면 8월 8일 날짜예요. 8월 8일 날짜에 지금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깡통 전세 늘어 보증금 사기가 기승한다. 전세 사고가 421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사고가 났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거 말고 지금 또 보면은 9천만 원의 집이 전세가가 1억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세가 1억인데 집값은 9천이다.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내 집을 소유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날짜가 7월 2일이면 정말 얼마 안 돼서 지금 나온 기사예요. 이런 기사가 지금 왜 나오냐라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인상한 부분이 있겠죠.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 또 대출 규제가 되고 금리가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인가요?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있다가 하자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많고,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겠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매매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이미 그 전에 전세를 맞춰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대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미국 패드에서 금리 올리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깡통 전세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적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이 전세 세입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깡통 전세 이런 거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냐 봤더니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호법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세입자, 월세 세입자든 전세 세입자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21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 뭐냐? 일단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올라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위에 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이랬어요. 이게 9차고요. 이게 10차 개정안입니다. 10차 개정안이 작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우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보증금을 원래는 얼마였죠? 1억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임차인의 돈은 4,300만 원은 우선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돈이 1억 3천인데 4,3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보다는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개정안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시기예요. 개정이 된 건 개정이 된 거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서울은 1억 5천, 과밀억제 권역, 그리고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화성, 김포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4,3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시기가 중요해요. 이거를 항상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현 시점이 아니에요. 현 시점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시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2018년 10월 달에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변제 내 금액 안에서, 그러니까 금액 한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1억 5천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빌라라 하더라도, 다세대 빌라라 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는 1억 5천만 원 한해서, 근데 이것도 언제여야 되냐? 2021년 5월 12일 날 계약을 1억 4,900 이하니까 포함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경매가 날라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넘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보장은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돼요.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경매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를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번호가 이하나 타경 100851, 근데 물건 번호가 3번인 걸 보아하니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런 깡통 전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제가 블라인드 되어 있는데 파산했습니다. 파산했고 나이도 젊어요. 파산을 해서 지금 채권자가 이제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감정평가가 2억 1,400이죠.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안에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봤더니 임차인을 봤더니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그런데 임차인 김땡땡님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도 있고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을 다 보상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대신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봤더니 보증금이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증금이 1억 5천이어야지만이 우선 변제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일자가 2018년 10월 16일. 그러면 언제죠? 이때입니다. 이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아니에요. 이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 1,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었을 때 우선 변제가 이렇게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봤더니 이건 지금 이제 요약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보면은 지금 이분이 전입을 2018년 10월 16일 날 했고,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분이 전입을 언제 했죠? 2018년 10월 16일. 언제 매매했죠? 10월 15일. 근데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임차보증금은 1억 8천, 이분은 1억 9,500에 샀죠. 1,500만 원만 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취득록수에 그냥 일단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이도 젊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젊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집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신축이고 커요. 커서 이렇게 외관, 주차장은 좀 작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로 봤을 때 1억 8천, 이거는 지금 전세고, 아까 지금 그분이 전세가 지금 실거래로 나온 거고, 전세 1억 8천, 이게 지금 건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 이렇고 지금 매매도 건수가 하나밖에 없는 걸 보면 이것도 통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탁감을 받거나 뭐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세가 없는 부분은 등기부등본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진 받고 등기부, 제 표제부는 주민등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층도 6층, 이거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보면은 설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넘어갔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9,500에 샀고 1억 8천에 전세를 놨고, 이런 경우가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파도를 탄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능력이 돼서 뭐 보증금 다 내주고 또 새로운 임차인 들어놓고, 만약에 전세가 빨리 안 나간다면 또 뭐 월세를 통해서 일단은 돈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된 거를 월세로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이게 지금 말소 감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앞서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배당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줘야 되는 거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매수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겨울 12월, 11월 말부터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특별매각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물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0-111-793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화곡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많아요. 빌라가 많고 흔히들 뭐 빌라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 매각 조건으로 진행이 된 빌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최초 감정가가 2억 500인데 2차, 3차에서 2차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죠. 75.12%. 입찰자 10명, 많이 입찰했어요. 많이 입찰했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 보시면 지금 전입일자, 이게 제가 등기부등본이 캡처를 안 해놨는데 이 영상을 제가 올려놨어요.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서울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깡통 전세처럼 나와 있는 물건이 꽤 많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매를 하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있는데 최고가 매수인이나 낙찰자가 배당을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인이나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서울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거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보험을 1억 8천을 들어줬는데 1억 8천 다 회수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돈을 돌려받고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고, 정말 많이 저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임장을 갔고, 이 물건도 제가 임장을 갔던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도 제가 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물건이었고, 여하튼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매각물건 명세서, 지금 이 물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궁금해하시면 이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처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이제 중개를 하시니까 크게 위험한 건 없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내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임차인이 더 잘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개정안이 돼서 임대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 한에서 진행이 됐었을 때 얼마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높은 전세금보다는 우선 변제 금 내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것도 웃기지만 10차 개정안이 됐다라고 만약에 하고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에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나한테 떨어진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이죠. 그럼 1억이라는 거는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더 안정한 거는 최우선 변제금 내에서 보증금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데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빌라입니다.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전세가 1억 5천인데 나 1억 5천 안 할게. 이렇게 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변제를 해주는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 보증금 5천만 원으로 할게. 보증금 5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예를 들어서 40을 하던 50을 하건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 이거 작업하는데 좀 시간은 걸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하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